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인데 고추 어마어마하죠. 아, 내일부터 이제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너무 낮에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배추가 자라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지금. 근데 고추가 자라는 데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너무 잘 자랍니다. 지금 11월 4일인데도 여기는 이제 가니하우스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순돌이와 대건이 종합편을 하고요. 나머지 고추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기 접을 때까지 아무리 못해도 이게 한동은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동들은 정리를 조금씩 하고요. 여기 한동은 이제 고추가 얼어서 죽을 때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돌이와 대건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순두리와 대건이는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이고요. 매운맛 고추보다는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이제 순한 맛 고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키우시는 농부님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순두리와 대건이를 내년에 어떻게 키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서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자료는 여기는 이제 제가 연산 농약사 있죠. 연산 농약사를 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산 농약사에서 저는 이제 그 고추 씨랑 그 다음에 그 어린 묘를 받아서 제가 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육묘를 할 건데 내년 이제 25년 고추를 육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육묘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고추 육묘 허가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순두리와 대건이 그 다음에 나머지 고추 종자 육묘해서 제가 키우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 다시 또 이제 주문을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순두리와 대건이도 제가 육묘를 해서 키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추 모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두리와 대건이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연산농약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키웠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돌이와 대건이고요. 맵기는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그래서 이제 순한 맛인데 청양고추를 10으로 잡았을 때 청양고추 1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얘는 맵기가 2에서 3 정도 돼요. 네, 또 자세한 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숙기는 중생종입니다. 조생종보다는 한 7일에서 14일 정도 늦어요. 근데 이제 과 크기는 극대가 아주 크고요. 홍초 및 건가품질은 최상품입니다. 그리고 과피는 두껍습니다. 그리고 착가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 수준입니다. 중간 수준. 그리고 이제 장점을 볼게요. 장점은 이게 가장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재배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이뻐요.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단점은 그 고추가 분지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착과량이 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 때 꼭지 부분에 열과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중반에 단가와 고가 발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두리와 대건이가 이제 초반에 밑에 아래쪽은 엄청 굵잖아요. 크고 굵은데 여기 중반 부분 있죠. 중반 부분에 이 고추들이 작고 고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순두리와 대건이를 그럼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징이 어떤 거인지 제가 자세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식거리는 25cm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지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식거리를 넓게 벌릴수록 손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식거리는 25cm가 적당하고요. 딱 25cm 하라는 게 아니고 25에서 3cm 정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곁수는 2개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이제 3개, 4개 다 가져가 봤는데 2개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초기에는 과가 크고 무거워서 이 옆에 있는 말뚝 있죠. 말뚝 박을 때 이 말뚝을 좀 튼튼한 걸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무너집니다.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말뚝은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8월달에는 과피가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후기가 되니까 과피가 얇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52도로 건조를 시키는데 52도로 건조를 시키니까 50시간이 걸려요. 근데 후기에는 42시간이면 건조가 됩니다. 그 정도로 과피가 얇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9월에는 단가와 고가,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9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고추를 따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고가와 단가가 생기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따버리고 후기과를 다시 키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후기 10월에는 다시 과가 크고 좋아집니다. 근데 노지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비가림 하우스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가림을 한 가니하우스라든지 일반 큰 하우스라든지 그럴 때는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꼭지가 다른 고추에 비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꼭지 물음병이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순두리와 대건이를 딴 건데요. 지금 이제 따가지고 오늘 이제 계속 따서 말리는데, 이 꼭지 부분이요, 이렇게 땄을 때 건조를 시키던 이렇게 땄을 때 이 꼭지 부분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해도 꼭지 부분이 잘 안 떨어지고 여기가 찢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 꼭지가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꼭지가 잘 떨어지는 걸 원하시면은 순두리와 대건이는 잘 안 맞고 여기가 많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순두리와 대건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딸 때 이렇게 한번 젖히고 또 반대로 한번 젖히고 그렇게 해야 이 따는데 쉽게 따집니다. 근데 이게 순두리와 대건이의 특징이니까 이거는 다른 고추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추 종류를 지금 올해는 3종류를 심었는데 다른 고추에 비해서 특별히 순두리와 대건이가 잘 안 따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이 꼭지 물음병이 오잖아요. 고추에 이 꼭지 물음병이 잘 안 나타납니다. 순두리와 대건이가. 제가 올해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추 모종이 다른 모종에 비해 가지고 10에서 20cm까지 큽니다. 제가 올해 이제 육묘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육묘를 했을 때 확실히 순두리와 대건이가 10에서 20cm까지 커요. 고추 모종부터 키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고추 수세가 셉니다. 그래서 키가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적으면은 칼슘 결핍이 반드시 오죠. 근데 이제 순두리와 대건이는 다른 고추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옵니다. 그리고 한여름 8월에 우리가 고추를 많이 수확하잖아요. 8월에 수확하는 고추는 맵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워요.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고추가 달리고 6월 달에 고추를 먹으면 상당히 맵습니다. 이 순두리와 대건이도 7월에도 어느 정도 매워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수확을 시작하는데, 수확을 거의 이제 8월 달에 많이 하는데, 그때는 맵기가 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줄 재배할 때는 반드시 관수시설을 2줄을 설치를 하고요. 2줄 재배할 때는 관수시설을 4줄을 설치해 가지고 순두리와 대건이 키우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 가지고 제가 올해 키운 순두리와 대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가 지금 이제 11월 4일이잖아요. 11월 4일인데도 과가 큰 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고른 겁니다. 좋은 것만 고른 거에 골랐는데 지금 11월 4일인데도 순두리와 대건이가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안 적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순두리와 대근이는요, 더위에 좀 약해요.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렇게 가로대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 가로대 위에 차광망을 반드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 시드름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시드름병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두리와 대근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위에 저기 가로대가 있으면은 그 하우스 안에서 차광망을 설치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노지에는 그 괜찮죠. 노지 온도가 올라도 하우스는 노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옆에 안 터지면 50도 넘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순두리와 대근이를 키우실 때 이걸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순두리와 대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육묘에 대해서는 육묘는 육묘하는 종류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할 건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오늘은 순두리와 대근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